오늘 그 사회는 ECN의 교육부 이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잠시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학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 센트럴 트러스트 리딩 클럽 월성 캠퍼스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일찍 참석하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이 연사께서는 멀리 서울서 오신 제임스 김 선생님이신데요. 제임스 김 선생님께서는 지난 10여 년간 강남에서 현장 교육에서 지도하셨고 또 서울연고대, 과학고, 외고 등의 1회부터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신 경험이 있으시며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 또 캐나다, 밴쿠버, 캘거리 등지에서 유학생들을 단연간 지도해 오셨으며 현재 우리 이 ECN 영어의 대표로 계시는 제임스 킴 선생님께서 오늘 연설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는 초등 5학년 때 수능 외국어 영역 만점을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연사를 초대할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김 선생님이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도 가지고 계시죠? 봉투 안에 요거 있을 거예요. 보시면 매매 빨간 그 바탕 있죠? 빨간 바탕에 여기 글씨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초등 5학년 때 거기만요.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예. 초등 5학년 때 수능영어 만점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학부모님, 네. 보통의 아이. 예,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어머님들 그런 얘기 있죠? 최후의 미소를 짓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많은 그 자녀분들이 여러 종류의 학생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은 뭐예요? 최후의 서울연고대 가면 미소를 짓는 거죠.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자녀가 서울연고대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갈 수만 있다면. 예, 좋습니다. 용감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사실 다 가고 싶죠. 그렇죠? 서울연고대 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연고대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토론의 주제로 삼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가 서울연고대를 갈 수만 있다면 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터득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뜻이 있는 자리, 뜻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어머님들과 이제 토론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주제 보니까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그동안은 사실은 그 서울연고대를 가려면 뭐 전교 1, 2등 뭐 그것도 뭐 학교 나름이에요. 어떤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60%가 넘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렇죠? 전교 1등도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전교 1등이 아니라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그런 학생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길을 알면 돼요. 길을 아시면 되는데 한 가지씩 그거를 이제 토론을 여러분 어머님들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저 안쪽에 보시면 오늘 그 설문지가 간단하게 있거든요. 오늘 뭐 새로운 정보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뭐 필요하실 분이 필요하실 거고 그 안에 설문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그래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시면 오늘 저희들이 약속을 드린 그 특별히 제작된 그 영화 학습용 DVD와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1만 원권 할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껏 적어주시면 그 우리 학생들의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원장님 말씀은 오늘 이제 뜻있는 자리라고 그랬죠. 왜 뜻있는 자리죠? 우리의 자녀가 서울연구대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갈 것이냐, 갈 것이냐죠. 그쵸?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쭉 들어보시고, 나는 이것이 뭐, 맞다, 안 맞다, 객관적으로 해서 그 설문서를 이렇게 해주시면 선물을 2가지나 주신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 원장님에서도 박수 한번 주시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머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 임계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언어의 임계량을 어떻게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느냐. 뭐 복잡하니까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수능 영어 만점을 받으시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저는 이제 강남에서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를 했어요. 옛날에 영어 교과서 거민정 1종, 그다음 5종, 8종, 지금 13종이 됐죠. 거민정 교과서 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좀 엄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는. 요새는 뭐 그렇게 엄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옛날엔 상당히 엄하게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도 가고 과학고, 외고 1회 때부터 해서 계속 많이 보내봤어요. 근데 서울연고대 보내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고 슬펐었어요. 왜 슬펐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그 외국인들을 항상 그 데리고 있었어요. 옛날에 환율이 800대 1 할 때는 미국 애들 주로 데리고 있었고, 환율이 1000원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캐나다, 호주 이쪽으로 이제 항상 데리고 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일하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이렇게 펑크가 날 때가 있어요. 클래스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가 아까우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뭐 권지영 학생이라든가 뭐 최영경이나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1대1로 대화를 붙여봅니다. 근데 회화를 못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갔는데 회화가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슬펐어요. 왜 회화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국에서 3년 살다 온 만큼 회화가 가능한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될 게 언제 수능 영어 만점이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죠.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강남에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보면요. 가난이 대를 물린다는 게 참 실감이 나는 게요. 아빠가 의사다. 그러면 저한테 요구해요. 얘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제 때까지 고3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 시켜주세요.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늦습니다. 강남에서 상위권 애들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마스터예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무조건 고등학교 수능 뭐 내신 등급 1등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늦게까지 하는 애들 보면은 제가 많은 걸 느끼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가장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 아이들 그 나이에 공부에 찌들어서 또 누렇게 뜨는 아이들 보면 진짜 연민의 정을 느껴요. 그게요. 자, 그러면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맡으셔야 하시는가 하면, 자,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머리만 좋으면 상위권이에요. 왜냐하면 공부가 9과목분이 안 되죠. 중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반 노력반이라고 그래요. 공부량이 13과목으로 늘어나서, 그렇죠? 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또 어떻게 되죠? 머리 필요 없어요. 이제 노력하는 놈이 이겨. 왜? 중학교 기준에서 공부량이 250%가 더 늘어났어요. 난이도까지 치면은 결국 300%가 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중학교 때 하루 결석하면 하루로 끝나지만 고등학교 때 하루 결석하면 중학교로 치면 3일치 결석한 건 똑같아요. 공부량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머리 필요 없고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점점 바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미와 배짱이를 친다면 초등학교 때는 아주 좋은 여름이나 봄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생은 가을, 고등학생은 완전 겨울, 그렇죠? 그러니까 편한 여름 시절에 시간이 있을 때 그 국영수 중에서 가장 시간 소모가 많은 게 뭐죠? 영어입니다. 수학은 예외가 없잖아요. 영어는 단어 수어부터 외워야 되죠. 외우고 나면 또 예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시간 소모가 많은 게 영어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서 강남에 있는 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영어를 마스터시키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도 늦어도 중학교 2학년까지 완전히 마스터시켜 버리시면 서울연고대 보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국영수 잘하고 대학 못 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영어 만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 점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이해가 돼야 어머님이 여기 참석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하우를 알고 계시게 되면 여러분 어머님들이 잘 가지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3년 살다 온 만큼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자, 서울연고대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 영문과 교수님이 될지라도 외국인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외국 갔다 오신 분 아니면 피합니다. 네, 제자들 앞에서 망신당할까봐. 그 이유는 잠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서울연고대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 3년 살다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이오가 왔을 때 막힘이 없이 다 의사소통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 깃발부대 쫓아다니지 하지 말고 혼자서 익스큐즈미 하면서 자기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가 두 가지가 달성하는 것이 오늘 어머님들이 참석한 그 목적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방법들을.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한 가지씩 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머님들이 공부한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저는 크게 나는 영어를 문자 언어하고 음성 언어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옛날에 공부한 그 영어는 문자 언어입니다. 영문법, 독해, 어휘력. 참고로 저는 지금도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패턴이 바뀌잖아요, 영어도요. 옛날에는 문법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박스 문제 독해 나오다가 요새 또 듣기 평가가 올해부터 50% 늘어났죠. 그렇죠? 자꾸 변해요. 그래서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계속 가르치는데요.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뭔가 하면 옛날에 영문법 독해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어 500개 외워야 돼. 오늘 50개로 외우지 않으면 집에 못 보내요. 아직 그런 학원이 인기예요. 100개로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근데 허점이 있어요. 3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뭐 토피아, 뭐 청담, 뭐 아발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뭐 2년, 3년 다녔어요. 진짜. 그런 애들 만나면 그 학원에서 공부한 교재 다 가져와봐 그래요. 그러면 단어 같은 거 보면 이거 몇 번 띄웠는지 2번 띄웠는데요. 그 맨 뒤쪽에서 딱 골라봐서 테스트하면 90% 그대로 몰라요. 그대로 다 틀려요. 틀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 앞에서 미안하니까 자기 정당하게 해서 막 비리를 뿜납니다. 50개를 마스터에만 집에 보낸다고 하지만 애들끼리 서로 커닝해요. 선생님이 왔을 때. 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하고 막 자기 정당하면서 비리를 막 뿜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입에서 위장까지는 30cm죠. 근데 소장, 대장 합친데 700cm, 800cm입니다. 네. 그게 여기처럼 30cm로 나가면 다 파리에 우리가 영양분이나 수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죽죠. 그렇죠? 700cm나 800cm만큼 일일이 가는 동안에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를 갖다가 뭐 하루에 뭐 갑자기 뭐 50개씩 뭐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설사해서 다 없어집니다. 이치적으로 외워야 돼요. 위치적으로. 그래야만 소화가 돼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어머님들이 요새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거는 영문법 했으니까 단어도 50개 안 하면 안 돼. 뭐 영문법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많이 보내셨고 또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을 보면 어머님들이 행복해요. 근데 아이들은 불행해요. 재미가 없어요. 영어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되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영어는 단시간이 안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방식으로 그냥 막 쑤셔놓으니까 애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되죠. 싫어하는 방법이죠. 그런 애들을 종종 봤어요. 제가 미국에 그 캘리포니아 갔을 때 거기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ESL이라고 하는 코스를 통과가 안 되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학생은 5학년, 6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영어를 꽤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영어를 완전히 기부합했어요. 왜? 어머니가 너무나 극성이라서 가해 선생을 붙이면 잠자고 일어날 때 가해선 기다렸다가 가르쳐요. 영어를. 그 애가 질려가지고 영어는 무조건 싫어. 그러면 다 포기하니까 아버님이 할 수 없이 미국을 보내면 어떨까? 갔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미국 가서 체류하려면 공부하고. 근데 얘는 거기서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불러서 이제 개인 면담하고 자기가 왜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공부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그런 마음을 오픈하고 그러고서 서서히 해서 점점 해서 결국은 효과가 좋아지게 됐고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좋아하면은 그 성적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부모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그 문자 언어로 가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감성의 눈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틀려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가 하면, 음성 언어로 시키면 됩니다. 음성 언어. 음성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발음입니다. 발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요.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영문과 교수님 하면 어때요? 영어 쪽에 달인이죠. 속된 말로 해서. 영문법, 독해, 어휘력, 영작 다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어민 나타나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교수님이 아니면 피하죠. 왜요? 망신당할까봐. 실제로 서울에서도 숙명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영어 선생님 5번이에요. 5분. 원어민이 나타나는 데가 5명의 선생님이 다 사라졌는데 한 분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약국에 가더니 안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갑자기 없었던 약속이 생겨가서 나가더니 안 들어오고 결국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체육교사가 나와서 손짓발짓으로 이렇게 했다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영어는 다 달인인데 그들이 공부하는 문자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외국인하고 만났을 때 왜 헤어가 안 되죠? 외국인들은 3100Hz, 우리 한국 사람은 1800Hz라는 음성 파형 내에서 의사통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단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들으면 장작개비 부러지는 것처럼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외국 사람들 배에서 울려나면 오하면서 굴림으로 멀리 퍼지면서 바다 소리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언어는 1800Hz 내에서 의사소통하는데 우리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귀가요. 근데 원어민들은 3100Hz이기 때문에 1800Hz를 넘어가는 소리를 영문 교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을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어때? 김어버리는 턱이 멀쩡하지 말을 못해요. 같은 장애인이지만, 어때? 장님은 귀가 뚫렸기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언어의 법칙은요. 근데,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보시면, 자, 발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단어 암기가 쉬워집니다. 단어 외우기 힘들어하는 애들은요, 읽는 것부터 일단 떠듬떠듬하고 자신 없어요. 읽는 거가 자신있게 쫙 귀청하게 되는 애들은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단어를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애들은 영어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죠. 둘째, 발음이 잘 되면 문장이 친숙해지고요.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양의 우리가, 여기 원서가 있죠? 원서, 그리고 팝송, 여러 가지. 근데 아이들이 3100Hz의 소리에 노출되는데요. 얼마만큼 노출돼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학자들마다 국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면, 미 국무성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표가 있어요.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상업성이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약 2000시간 정도 들으면 귀가 뚫려요. 10,000시간이고 학자마다 다 틀리지만 그게 정확해요. 2000시간. 그래서 저는 저를 거쳐간 영어 선생님이 한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과 졸업하거나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나 그러면 제가 인터뷰해서 통과가 되면 저한테 한 달 정도 교육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머님들 중에서도 친구분 중에 외국에 갔다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시면 1년 갔다 와야 50%뿐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 6개월 동안 전혀 못 알았습니다. 영어 전공자한테 마찬가지예요. 근데 갑자기 한 8개월 되니까 펑 하고 귀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5시간 계산하면 약 8개월이면 2000시간이 될 때예요. 그래서 3100Hz의 소리에 2000시간 이상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럼 귀가 뚫리면 그다음부터는 말이 되기 시작하죠.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아이들이 2000시간을 그냥 하면은 고문이죠. 즐겁게, 재미있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그 언어 학습의 분명한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듣기, 말하기, 음성 언어를 하고 나중에 문자 언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머님들이 우리 애기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뭐 탁 엄마 보고 이렇게 엄마라고 써서 이렇게 탁 엄마 이렇게 하는 얘기 봤어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하도 엄마 듣다 보니 엄마가 엄마 이렇게 부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고 기가 먼저고 이게 나중에요. 근데 글 써가지고 원어민한테 헬로우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음성 언어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성 언어로 출발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영어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뭐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문자 언어는 불가능하고요. 음성 언어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가능해요. 어머님들도 옛날에 그 영어 공부하신 거 아마 기억하시겠죠? 거의 문자 언어로 배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가서 뭐 비동사, 해부동사, 일반동사, 2학기 가서 뭐 현재 진행형, 뭐 2학년 가서 투구정사, 옛날에는 3학년 때 관계대명사 나왔죠? 요새는 2학년 때 나옵니다. 뭐 그렇게 문자 언어로 공부했을 거예요. 문자 언어로 공부하면 영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그 지금 배운 게 문자 중심의 학습 순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문자 언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울어버려요. 영어가 싫어집니다. 이 방법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어머님도 한국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듣는 거 어렵다고 느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우고 아까처럼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 듣고 말하기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읽고 쓰기 하니까 한국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 영어를 갖다 반대로 하니까 한국어도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뭐 애기 보고 엄마라고는 말하지 마. 엄마라고 써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애들이 다 아마 한국어 못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문자 언어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면요. 핀란드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인 증거를. 핀란드는 세계에서 말하기가 3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말하기가 3위고 교육 경쟁력이 1위인데요. 한국은 혹시 몇 등 하는지 아세요? 해와. 옛날에 PBT 방식으로 토익 토플 할 때는 한국이 좀 수준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CBT로 바뀌니까 이거 분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워가지고 미리 막 CBT로 바뀌기 전에 보죠. 그러다 IBT로 바뀐 데는 더 난리 났어요. 막 그냥 장사진입니다. IBT로 바뀌기 전에. 아시겠지만 PBT는 그 문자 언어로 공부하는 지원 방법이니까 한국 사람이 좀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CBT 컴퓨터로 하니까 좀 불리해요. 근데 IBT는 스피킹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인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해와 혹시 몇 등인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한국은 121등이에요. 여기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소말리아 해적보다. 이거 참, 왜 그렇죠? 영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문자 언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문자 언어로 공부하니까 소말리아 해적보다도 못합니다.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어땠는지 한번 그래서 보시죠. 핀란드 사람들이 그 회화에서 쓰는 단어가요. 2,000단어만 가지고도 회화가 2,000하면 세계 3등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들 가르쳐보면요. 정상적인 아이들 고등학생 평균 어휘력이 4,000단어입니다. 상위권이 8,000에서 9,000단어거든요. 근데 원어민하고 회화가 안 되잖아요. 왜? 문자 언어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핀란드 사람 2,000단어만 가지고도 회화가 되죠. 음성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고위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시죠. 이분이 핀란드의 여기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외국어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1980년대 KBS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시간에서 KBS에서 그 TV 다시 보기에 공문이 나오실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분도 문법 중심의 공부 방법, 문자 언어식의 공부 방법을 했다 그랬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 어머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죠. 명사절, 부사절, 오형식 이렇게 배우셨죠.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까 했지만 10만 명 중에 한 명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여고대 못 갑니다. 고3 영어 절대 마스터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아마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술을 포함합니다. 아직도 문법 번역식으로 해요.
이 주변에도 보면 학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가 다 어떻게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영어 회화를 망치는 주범이 누구냐? 죄송하지만 영문과 교수님과 그들에 의해서 양성된 제자들, 현직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영어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분들은 문법, 문자 언어 중심돼 있죠? 그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요새 뭐 리투를 했다가 정권 바뀌게 때는 있다가 얼른 바꾸죠. 왜? 그들이 만약 음성 언어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몽땅 다 실업자가 되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니까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 다 선후배 관계 그렇지 않아요. 정권 바뀌기 무섭게 얼른 다시 또 문자 언어로 돌려놓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갖다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사용되고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도 제대로 된 그 영어를 하려게 되면 음성어로 시작해야 돼요. 음성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이 가능한 겁니다. 문자 언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제 얘기가 아니라 핀란드라는 한 국가가 이거 증명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죠. 또 음성 언어의 강점이 뭐냐면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모국어 수습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결국 지금 뭐 수능이나 뭐 별거 있어요? 요새는 좀 그래도 바뀌어서 독해가 50%, 두 번째는 뭐죠? 듣기평가가 50% 바뀌었죠. 올해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속된 말로 귀로 들리고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으면 쓰기는 안 해도 돼요.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그래서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은 부담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애들 보면은 공부를 너무너무 딸만 쭉 이렇게 끝에 아들 하나예요. 되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내가 왜 공부를, 태어나서 왜 공부라는 걸 왜 만들어놔서 나를 괴롭히느냐. 뭐 이런 식의 뭐 논리를 전개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도 음성 언어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음성. 근데 문자 언어로 하면 아주 싫어해요. 왜 공부라는 걸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세상에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문법 독해식하고 음성 언어를 봤을 때 음성 언어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그 ECN 영어라고 해석이 나온 게 그 Enjoy Sea of English, 즉 영어의 바다에서 즐겁게 헤엄을 치자. 그리고 Natural Method, N이 저 이니셜 딴 겁니다. ECN에서 이제 영어의 바다에서 즐겁게 자연스럽게 공부하자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까다롭거든요. 여기서도 이 음성언어 교수법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원장님께서 여기 이제 기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성언어를 애들이 어떻게 재밌게 공부하는지요. 그러면 이 음성언어들이 공부하는 게 특허가 왜 나왔는가를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아시겠지만 그 에빙하우스의 그 박사 이론을 하면 사람은 그 외우면 얼마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게 돼 있죠. 자,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사람의 두뇌가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잊어버립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복습하게 되면 기억이 좀 오래 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습 복습했을 때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아주 자주 복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3, 4, 5, 6학년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 문장 있죠? 몇 달이면 완전히 암기가 아니라 체화가 돼요. 암기하고 체화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체화는 암기는 시간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체화는 죽을 때까지 내가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3, 4, 5, 6학년 거 보통 4년치를 2, 3개월이면은 완전히 체화해서 몸의 일부분을 만들게 하는 게 이 매직과 같은 기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겠지만요. 자, 이걸 해서 애들이 간성이 붙었어요. 가속도가 붙어 자동차로 치면 음성언어 단어 초동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단어로 갖다 여기 디스이죠. 하면 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어게인 여기 초등학교 단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저희가 세 단어를 넘지 않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세 단어를 넘지 않게.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단어와 문장을 갖다가 체화시킵니다. 그럼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음성 하나 중등 단어 여기 있어요. 중학교 단어도 중학교 1, 2, 3학년 전체를 갖다가 체화를 시켜요. 완전히.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음성어로 한 수능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원장님도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 단어 뭐 타이디부터 해가지고 여기 디지, 비클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갖다가 한번 속도가 붙죠. 자동차가 속도가 붙으면 쫙 나가듯이 애들이 여기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특허까지 났어요. 체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수능 단어까지 가던 속도로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체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으면 어때요? 점수상에는 유리하죠. 그 마지막 파이널 코스를 또 마스터 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우리 원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영어를 모든 단어를 전부 외우는 게 아니라 체화를 시켜버려요. 체화를 시키니까 독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음성어로 하는 게 기능 자동으로 뚫리겠죠.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학년 때 만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5학년 때 만점이 가능하게 된 건 무슨 언어예요? 문자 언어예요? 음성 언어예요? 음성 언어예요. 음성 언어로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그 각도로 보면요. 일반인이 내는 어머니도 없어요.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우면 잊어버리고 영어 단어 외우면 잊어버리고 투부정사 명사적인 용법까지는 봐주겠는데 해양사적 용법 복잡해. 부사적 용법에 뭐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재미없어져. 그죠? 그때부터 공부 잘하는 데도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천재에는 어때요?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천재가 아니잖아요.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음성어를 통해서 체화를 시켜봅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수능 독해 단어까지 짧은 시간에 체화시켜서 완전히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수능 점수가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조건은 뭘요? 음성어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언어를 마스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는 음성 피질에서 엄마 소리 계속 애기가 들으면은 음성 피질에서 반응해 이게 인간의 소리와 자궁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소리를 구분해요.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제 소리의 의미를 캐치하게 됩니다. 애플 하면 사과, 예를 들면 바다 하면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의미를 캐치하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이제 브로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어 동사 어순이 거기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마지막에 운동 피질에서 입 주변에 있는 120, 30개의 신경조직이 동시에 움직여서 소리를 나게 하면 바로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여태까지 하면 거꾸로 했죠. 거꾸로 하니까 영어가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문자 학습은 너무 느려서 10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 하기가 참 힘들고 외국인들 나오면 막 피하죠. 그죠? 실제로 그 KBS 거기 보시면 마이크 대니까 여의도 중공관이랑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가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피합니다. KBS 시간 있으면 보세요. TV 다시 보기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음성어로 하게 되면은 이건 타파할 수 있죠. 아까 핀란드에 있는 교육 전문가가 뭐라 그랬지? 우리도 1980년대까지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했다. 회화 못했어요. 지금은 음성어로 하니까 회화 실력이 세계 몇 등이에요? 3등입니다. 3등. 3등이 되니까 읽고 쓰고 듣고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어오는 단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음성어로 공부하는 단어. 어머님들 때하고 많이 틀립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accept, 여기 소리가 나오는데 따라하면 되죠. 그 다음 거죠. 단어는 이 정도 하고요. 문장도 들어가죠. 해봐.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Los Angeles.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Sightseeing?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in the United 네, States? 됐습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혹시 외국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동남아 쪽에 비하면 그래도 뭐 많이 편한데요. 미국 쪽에 가면 제가 그렇게 수십 번 가도 조금 너버스합니다. 왜냐면 직항으로 가면 12시간 날아가잖아요. 그것도 싼 걸로 하는 이코노믹 타야 되는데 VIP는 비싸니까 그 12시간 힘들어서 날아가는데 미국에도 조금 목에 좀 힘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리젝트 하면 저는 12시간 그대로 날아와야 돼. 비행기 값납니다. 그렇죠? 항상 너버스야죠. 근데 실제로 이건 이제 미국에 와서 현재 가서 착용한 건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문장을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촬영해서 애들이 그 문장을 체화시키게 돼 있어요. 문자 언어가 아니고 뭐라고요? 음성 언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팝송도 넘어가 보죠. 아이들 노래 좋아하죠. 혹시 잠깐만요.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면 자, 음성 언어가 왜 좋은가 하면요. 옛날에 소녀 시절 때 또는 처녀 시절 때 내가 뭐 좋아해서 불렀던 동료나 동시의 어떤 팝송은 지금도 어느 그 비슷한 음률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나오죠. 그렇죠? 그게 바로 체화예요. 체화. 그렇죠? 그 음성 언어로 하면 재밌다는 얘기죠. 노래가서 한번 들려주시죠. 네, 됐습니다. 애들한테 물론 이거 나중이죠. 애들용 그 팝송 따로 있고요. 어머님들 눈높이를 바꿔서 이걸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시중에서 많은 팝송이 있지만요. 직접 가수의 얼굴 모습이랑 이것까지 나오는데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판권료를 한 5배 줘야 돼요. 근데 얼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입력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시스템은 실제로 그들에게 판권료를 한 5배 이상 주고 얼굴 모습 공유하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이걸 음성어로 아이들이 마스터해서 체화시키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단어나 회화나 팝송이나 이 모든 것이 음성언어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이제 핀란드의 예나 또 언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나 실제 음성언어 단어의 예를 봤을 때 음성언어로 하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한번 여기서 공부했던 학생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4학년 거예요. 전세 좀 봐. Look at the bird. 조심해 줄리. Watch out, Julie. 와, 어렵다. 난 꽃을 좋아해. Jennifer, I'm a flower.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please? 물론이에요. Sure. 내 나이가 몇이니? How old are you? 잠깐만요. 8살이요. 자, 이게 보면 평범한데요.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그 유명하던 학원을 갔다가 5년, 3년 다녀서 거기 상위권 애들이 있죠. 막 교과서 아무것도 없이 바로 한국말을 주면 바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좀 How 이따. can I get to someone school?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있었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죠? 자, 학원을 갔다 3년, 5년 오래 다닌 애들이 있는데 교과서 있으면 잘해요. 교과서 없이 갑자기 한국말을 탁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체화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뭐 초등학생 몇 학년이죠? 3학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공부했죠? 그거를? 2달. 네, 2달 공부해서 저렇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6학년 학생입니다. 6학년 학생은 보시죠. 얘는 저보다 많이 더 빨리 제가 한국말 보고 있으면 말을 끊고 영어로 막 말해서 제가 한국말을 까먹어요. 네, 한번 보시죠.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How can I get to someone school?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Because 있었을 someone will bus from bus stop at bus stop. 얼마나 버스 공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is late? 어떤 버스 말씀하시는 Which 거예요? bus are you talking about? 지선 버스요. The current bus is. 네. 5분에 한 어때요? It comes every 5 minutes. 잘해요? 어때요? 잘하죠? 안 보이죠? 박수 한번 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단어까지 이걸 체화시킨다. 수능 단어까지. 음성어. 그렇죠? 그러면 독해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돼요? 회화까지 된다는 얘기죠. 회화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저희가 볼 때 아이들이 그 음성어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음성어에서 어느 정도 뭐 듣도 말하기가 되면 여기 그 원서가 많죠. 원서를 통해서 방대한 지식의 세계에서 다양한 지문을 읽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4.0, 5.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것도 어떻게 즐겁게 고통스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레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원서 여기 리딩하고
여기는 음성 언어하고 조화를 잘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 머리를 쓰지 않고 입을 쓴다. 음성 언어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언어란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모국어를. 그래서 듣고 말하기가 되면 한국어 불편하지 않잖아요. 영어도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언어의 임계량은 빨리 채우고요. 초등학교 5학년 수능 영어 만점 전공,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3년 살다 온 만큼의 평화 수준 실력 완성이 되게 된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머님들 궁금하시면서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까지 국어랑 수학 만점 시키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울여고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 이해되세요? 네, 괜찮아요. 초등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인 전공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늦게 시작한 아이 있잖아요. 그만큼 늦어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아이의 실력을 봐야 되겠지만요. 보통 예를 들면 1, 2학년 때 5학년 마스터니까 3, 4학년 때 6학년 때 마스터겠죠? 만약에 뭐 5학년 때 한다면 좀 더 늦어지겠죠. 그럼 중학교 때 시작했다 하면? 중학교 1학년 때요? 네네. 제가 실력을 모르겠어요. 아이 실력이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어찌됐건 늦어도 저는 그래 고등학생들을 주로 가르친다 그랬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90점이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몇 점인지 아시죠? 60점입니다. 근데 큰아들이나 큰딸 가진 어머니 그때 출격받으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없어요. 막 속도가 빨리 지금 양이 많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중3 때 영어 90점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몇 점이라고요? 60점. 정석이에요. 미리 준비하셨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면 부지런히 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수능을 끝내야 되겠죠. 그러면 내신 1등급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은 좀 뭐랄까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 행복하신 분들이냐면 제가 이제 많은 학원을 다녔어요. 많은 학원 원장님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문자 언어하고 음성 언어를 얘기하면 원장님들도 음성 언어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도 조차도. 세월이 흘러서 요새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여기 계신 김도환 원장님은 보기 드물게 제가 하는 얘기 빨리빨리 이해해요. 빨리빨리 이해한다는 건 그 음성 언어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아까 중학교 1학년 학생 좀 늦게 시작했지만 이런 원장님이 계시면 특별히 좀 이렇게 상의하셔서 우리 애들은 좀 꼭배기를 좀 매겨주세요. 음성 언어를. 그럼 단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성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음성 언어를 추구하고 저를 만나기 전부터 추구하고 있었더라고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90%가 음성 언어가 뭔가 그래요. 제가 한참 설명해 그때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대학 다닐 때 다 문법 번역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쪽은 쉽게 이해하는데 음성 언어는 그게 뭐지? 회화인가? 뭐 그런 정도뿐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김도환 원장님은 보니까 보기 드물게 저를 만나기 전부터도 음성 언어를 많이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장님 밑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좀 유리해요. 다른 문제보다. 또, 예. 지금 잉스 프로그램 네. 음성 언어로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중학교 5학년이나 네. 이제 중학교 가서 내신 같은 거 받으려면 좀 문법적으로 그거 말씀드릴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중학교까지는 점수 내기 굉장히 쉽거든요. 중학교가 보통 1, 2, 3가, 3가에서 나오죠. 제가 옛날에 압구정동 구정중학교 씁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에서 1등 하던 애가 강남에 가면 막 15등, 10등 막 밀려납니다. 김동아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저 만날 때가 전교 70등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험복이 시험 준비 어느 정도 해야 하면 되는 거죠? 20일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래? 그럼 20일 되기 전에 영어를 완전히 끝장을 낸다. 어떻게 끝장내느냐? 옛날에 검인정 교과서 때 저 아이들을 갖다가 9등급으로 나눴거든요. 같은 한 교과서에도. 1등급이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한국말을 막 불러주면 여기처럼 딕테이션을 하는데 다 받았었는데 컴마가 빠진다든가 뜻은 것 같아서 구의 위치가 바뀌면 2등급이에요. 깡그리 도배하면은 중학교는 무조건 분점 맞습니다. 교과서를. 그렇게 하고 문법은요,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요. 원리형 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리를 이제 투구정사, 왜 투구정사지? 투구정사가 원어민들 우리 한국 사람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을까? 아니, 지네들 편하려고 만들었을까? 그럼 정규 1, 2등 안에 누구 원리를 잘 몰라요. 저는 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김도환이 한수도 높아서 그것도 그림으로 만들었더라고. 저보다 한수가 더 높아요. 그런 면으로. 그래서, 대단한 친구다. 젊은 친구지만, 제가 느끼는데, 문법은 원리를 가르치면 재밌어요. 그래서, 중학교 보통 올라가면 한 3개가 정도 되거든요. 시험 범위가요. 그 깡글 이것처럼 체화시키면 금방 체화가 돼요. 그 컴마까지, 그 피어리도 마침표까지 다 도배해버리거든요. 교과서를. 그 다음 문법만 조금 잡아주면 그냥 돼요. 근데 문법을 원리를 가르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왜 중3 때 영어 90점 하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60점 뚝 떨어지는가 그거 좀 말씀드리면요. 자, 중학교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금방 100점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 90점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점수는 고등학교 가서예요. 왜 모의고사가 어려운가 하면요. 중학교는 교과서 내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근데 고등학교는 일단 제가 그 아이들과 초재기라는 거 시켜보는데요. 보통 한 2분이면 한과를 다 읽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읽으면 한과가 5분에서 7분 걸립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18종, 18가지예요. 근데 중학교는 13가지 중에 자기 학교에서 배운 거 내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니까 점수 내기가 쉽죠. 근데 고등학교는 18종, 18가지 교과서 전체에 통틀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범위가 종잡을성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18종 교과서를 다 마스터하고 수능 단어까지 다 마스터하면 모르는 단어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시키라는 거죠. 고등학교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2학년 초등학교. 네. 네. 2학년 때 지금 이제 이거 하기를 피칭 했으면은 네. 그냥 애가 이렇게 스스로 숙제하고 막 이랬어요. 네. 숙제를 하면서 이제 사고치를 하면 네. 되잖아요. 네. 되게 이제 막 애가 막 이렇게 말을 빨리 하려고 하면 빠른 그렇죠. 시간에 하려고 하면은 네. 애가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초반에. 적응하느라고. 네,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하지 말라고 그냥 네 하는 대로 하라고 속도로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긴 하는데 지금은 또 지금도 다 처음 막 이렇게 막 재밌어 하는 것 같진 않고 해서 그건 문제기 막 상담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냥 뭐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네. 얘는 이제 5일을 나누고 3일 와요. 네. 3일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숙제를 보니까 네. 이제 단수형, 복수형 이게 나왔어요. 그거를 배우질 않는다고 숙제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펜스에서도 이런 문장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문법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에서는 문법 따로 안 가르쳐요. 제가 보기에서 이제 초등 2학년은 아직 문법 뭐 자세하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이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문장을 하다 보면 문법이 들어가게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궁금해요. 단수 복수 네,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는 엄마 이제 내가 단수 복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걸 안 배웠어 엄마. 나는 뜻이 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집에서 엄마 가르치는 거보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한 번 읽어봤다가 이제 암기 입력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숙제 해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가르쳤거든요. 예. 학원에서 배우지 않는 거를 굳이 이제 숙제를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묻길래 가르쳐가 보냈는데 그거한테 아무래도 말씀드렸어요. 네. 숙제 그거를 배우는 걸 해줘야지 배우지 않는 걸 숙제로 어떻게 하냐고 네, 스스로 그렇습니다. 이제 숙제라는 거는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보면 단어 숙제가 이제 단어도 저절로 다 외워진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아직 저도 일찍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저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네. 대답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또 어머님 자신도 아직도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수십 년 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방법대로 하면은 의의가 없는데 그 방법이 아니면 일단 좀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창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는데요. 미국에 5년 살다 왔어요. 근데 영어가 내신 1등급인데요. 영어가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해도 독해했다가 지분이 부자연스러운다고 찍으면 정답이에요. 언어회로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은 LAD, 언어 습득장치 살아있어요. 13세가 되면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10살 때, 13세가 되기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보내서 거기서 한 15세까지 살다 왔어요. 얘는 평생 서울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13세가 지나서 서울에 보냈어요. 10년 지나도 경상도 학생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LAD 13세 전후 기준인데요. 일단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도 문법 배우지 않았지만 한국말로 자유롭게 말하고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문장이 잘못된 거라든가 문법이 이게 훨씬 5배, 10배 쉬워져요. 전혀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걸 소화할 수 있어요. 문법에 대한 단수 복수나 현재형 시제, S나 ES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익숙해지면 이쪽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익숙해지면 모국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죠. 네, 그렇죠. 어머님들은 아직 그 문법 번역식의 그늘에서 아직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SES 어떻게 저는 SES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요. 기술 얘기 한번 하면 고3까지 끝나요. 저는 솔직히 이제 강남에서 좀 고액과의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성문종합력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는데 역시 그런 애들이 서울연구대는 가지면 해와는 안 돼요. 해와는 안 되는데 좀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애가 익숙해져서 이제 기가 트이고 말이 트이잖아요. 트이기 시작하면 같은 문법을 배워도 10분에 걸릴 걸 1분 만에 터득이 돼요. 근데 경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 노동도 안 하다 갑자기 하면 좀 힘들죠. 적응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적응하는 이 기간을 좀 거쳐서 애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어머님 때보다 10배 빨라요. 문법이나 이 독해가. 처음에는 이제 2달, 석달뿐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 10년을 공부해도 외국이라고 해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적응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원장님하고 별도로 또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애들이 단어를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읽어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에도 여쭤봤는데 그거를 이제 단어를 이제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이제 스마트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듣기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직은 어리니까는 파닉스를 일단 배우잖아요. 근데 파닉스도 지금 완전 이렇게 100% 넘지만은 마치를 다 늦지는 근데 단어가 그 읽는 거에 따라 또 이렇게 틀리니까 조금씩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영어는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로 찾아서 이렇게 소리로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소리로 듣는 거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사전 찾기 그 어머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해되는데요. 보통 파니스가요.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로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이 좀 고등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회화는 되는데 거꾸로 읽어 쓰기를 못해요. 같은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도 닷소리 헛소리 결합법칙을 배웠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그 파닉스도요. 미국말에도 프랑스나 이탈리아고 외래어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파닉스 법칙도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한 15% 정도. 그런 거는 이제 파닉스하고 안 맞는데 일단 파닉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좀 추가하면 됩니다. 이거는 입시는 보니까 무조건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그 문법이나 파닉스 이런 게 좀 그거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계속 좀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적응 기간이. 그래서 기다려주고 있긴 예. 예.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자 언어로 들어가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지. 그러면 또 해와 덩어리 영어는 또 양산하게 돼요. 그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또 별도로 얘기하시려고 또 질문 있으세요? 임스 하면서 제 목도 우리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네. 대학은 올라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되진 않았는데 네.
계속 이제 문법식으로 가르치다가 애가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학습법을 찾다가 네. 여기를 보내게 됐는데 집에서 이제 여기 다니고부터는 애가 좀 표정부터가 좀 달라졌거든요. 재밌어는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음성 언어로 여기서 이제 수업을 계속 해주시는데 네. 집에서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왜냐면 여기서 수업하고 나면 예전에는 조금 문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애가 정말 200단어를 A 들어가는 단어부터 시작해 A, B 쭉 해가지고 막 50개씩, 100개씩, 3번씩, 5번씩 쓰면서 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딱 다니부터는 단어나 이런 게 이제 전혀 집에서 그렇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읽기만. 이제 체화시키기. 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서 엄마가 조금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 있죠? 네. 그걸 어머니께서 그 원어민과 같은 속도를 읽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초재기를 갖다가 도와주시면 돼요. 몇 초 만에 읽었는지. 아이가 읽으라고 해서, 좀 1초 줄었네? 2초 줄었네? 그래서 초재기를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가 조금 관성이 붙고 습관이 붙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초등 단어나 중등 단어 이걸 우리가 보통 수능 단어 하면요 단어 나오고 예문이 굉장히 깁니다. 애들이 질려서 안 하죠. 그래서 수능 단어는 저희가 일부러 개발한 게 5단어를 넘지 않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갖다 초재기 시키면 좋아요. 이런 단어들. 또 여기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에 있는 걸 자료를 원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 집에서 초재기 시켜주면 좋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자동차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힘이 좀 들잖아요.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쉽게 나가죠. 근데 음성 언어도 어머님들 뭐 문자 언어 10년에도 해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2, 3개월 만에 갑자기 통하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한 6개월 정도. 적응 기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법이나 단어를 외우거나 독해를 할 때 10배 빨라져요. 그때가. 아까 얘기도 창문 영어 2학년 아이가 시험 공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영어는 내신 밑으로 나오는 게 언어의 회화 형성되는 거예요. 두뇌의 언어 회로를 형성시키게 만드셔야 돼요. 언어 회로가 되면 우리가 한국말도 특별히 국어 문법 안 배우고 쭉 읽다가 부자연스러운다고 마치잖아요. 그런 경지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네. 그 초재기의 그런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초재기요? 처음에 와서 네. 정말 저희 애도 이렇게 빨리 읽으려고는 하지 정확하게 읽으려고 그러면요, 요거는 네. 어머님한테 가르쳤는데 우리 저 애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보죠. 중학교 영어 시험 점수 나오는 게 어때요? 깡그리 도배하면 된다고 그랬죠. 한 200번, 300번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200번, 300번 읽으라면 애들이 어때 쳐다보고 미쳤어요? 라고 그럴 거예요. 200번, 300번 나보고 읽으라고 이거는 날 혹사시키는 거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초재기를 시키면 애들이 이거 1초 줄었는데 2초 줄 자기도 모르게 200번, 300번 해요. 초재기는 결국 애들이 사실 초재기는 애들은 시간이 얼마 줄어 성취감을 느끼죠. 애들도 우리가 똑같은 영혼이에요. 몸은 작지만 우리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200번 이걸 그러면 중노도 없나 안 해. 이렇게 되죠. 초재기하면 얼마 줄었나 얼마 줄었나 하면 자기도 모르게 300번, 400번 해요. 초재기 줄이는 맛은. 그대로면 짜증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목표를, 저는 18년 전부터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초재기를 한 애들을 보면요. 친구끼리 경쟁이 붙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읽다 보면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추석날이나 설날 같은데 삼촌이, 야, 노래 한 곡 하면 내가 용돈 줄게. 그러면, 저 노래 하지 않고 영어 하면 안 돼요? 영어를 안 보고 100문장을 쫙 해요. 그 삼촌들이 놀라서 용돈 따블로, 보통 따블로 타오고, 그런 애들이 외국 나가죠? 어머님들은 말 못하는데 얘네들이 다 나서서 원어민하고 프리토킹하고 체화가 됐기 때문에. 체화하고 암기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암기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체화는 잠자고 있는데 발을 뻥 차서 일어나서 그 얘기해봐 바로 튀어나오는 게 체화예요. 체화가 돼야 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재기를 해서 200번, 300번 이렇게 반복해서 체화가 된 애들은요, 외국 나가서도 통해요. 근데 그 빠르기가 어느 정도 딱 10점 이렇게 오면은 그 이상 빨라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아이를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요, 단어도 해보고, 저는 저 자신을 대상으로도 해봤었어요. 예를 들면 1000단어를 제가 모르는 단어를 다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건강을 해서 일요일날 주로 산에 북한산을 많이 가는데요. 산에 갔다 내려왔을 때 이제 계곡물 흐르고 좋아하는 장소에 딱 앉아가지고 천 단어 처음에 쫙 읽어봐요. 초직에 딱 하면 처음에 나오죠 그게.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읽어서 50% 줄으면은 익숙해져요. 그 70%가 줄어들면은 다 암기가 돼요. 외우려고 안 해도. 저 자신을 상대로 저도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저도 들었어요. 네, 해보시는데 봤어요. 근데 제목은 실제로 어때요? 50% 정도는 익숙해지고 70% 줄어들면은 이게 암기가 됩니다. 90%는 암기가 돼요. 저도 개인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애들 좀 느린 애들은 조금 이렇게 말하는 거 느린 애들은 늦고 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오늘 어머님께 드릴 걸리버라는 그 교재 영화가 있어요. 여기 완전히 걸리버 교재 좀 하나만 주실래요? 이걸 내가 1000번 이상 가르쳐봤는데 이걸 내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애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인데 이게 88문장을 가지고 뭐 전체 영화가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또 88문장 안에 교재를 읽고 요게 있는데 뒤에 보면 88문장인데 리딩 시키면은 조금 상위권 애들이 3분의 1고요. 하위권 애들은 7분도 걸리고 8분도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3분 정도 읽은 애들이 1분 30초가 되면 소위 과일로 치면은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단계예요. 3분의 읽었을 때. 1분 30초에서 1분, 그 다음은 이제 처음에는 한 번 딱 읽으면 팍팍 줄어요. 이게. 저는 수천 명을 가르쳐 봐서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1분 30초, 그 다음에 점점 조금씩 줄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 교재가 이게 나오는데요. 딕테이션 하게 되는데, 여기 전체 문장입니다. 88문장으로 제가 수천 명을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봤는데, 느린 애들은 5분도 걸리고 6분도 걸리고 7분도 걸려요. 이게 자체가. 근데 5분, 6분, 7분 걸리는 애들도 하나 보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그런 애들은 1분 30초만 돼도 바로 시험 보면 이거 다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원래 3분 하던 애들은 1분 15초, 1분 10초, 최고 기록 58초 만에 읽은 애가 있어요. 최고 기록이에요. 친구 경쟁시켜가지고 하는 애가 있는데, 결국 걔 과학고등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이걸 가르쳤었거든요, 그 아이를. 그래서, 이거는 초재기에는 그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1시간 더 걸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너 이번에 4, 5, 6과가 시험 범위인데 200번 읽어 그러면 미쳤어요? 200번 읽게?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요새 애들이. 근데 초재기를 시키면 300번도 읽어요. 줄이는 거에 애들이 집착하거든요. 줄이는 거. 그 영어는 어차피 반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서 초재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라면 애들 안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공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1대1. 이게 제일 좋죠. 1대1로 좀 하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말씀하시죠. 올라가는데요. 몇 학년이요? 3학년이요. 그 입사 부분 효과적으로 하려면 네. 한 어느 정도 시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냥 학원에서만 해갖고 집에서는 후재기만 해주면 이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예, 받을 수 있어요. 한 일주일에 계속 매일 오는 반이 좋은가요? 아니면 가능하면 많이 노출하면 좋죠. 많이 노출하면 좋고요.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얘기했죠? 실제 제가 뭐 아부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없이 많은 원장님들을 이렇게 상대를 해봤고 세미나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 원장님은 좀 비상해요. 좀 영어 쪽에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견문이 있다 그럴까? 좀 천부적인 좀 재능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맡기시면요,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학원가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다 그냥 맡기시면 알아서 끝까지 나갑니다. 대신 이제 속도를 좀 많이 높이고 싶으면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공부량을 늘리면 돼요. 질리지 않게끔. 한번 고3까지, 가장 재미있게. 문법도 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줘요. 그래도 아까 투부정사 얘기했잖아요. 전 투부정사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얘기해요. 투부정사? 그럼 영작해보자. 나는 꽃을 좋아. 꽃들을 좋아한다. I like flowers.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하잖아요? 보통 애들? I like swimming.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투부정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수영한다, 좋아. 타짜가 2번 들어가잖아요. 동사가 2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 본동사가 2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원리 연습을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림을 해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둘 되면 칼부림 나잖아요. 그렇죠? 그 본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없다.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요. 문법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와 관련돼서는 학원가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원장님만 믿고 따르시면 되고 또 필요하면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별도 상담에서 양을 늘리는 거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원장님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지지해 주는 방법 뭔지 아세요? 100% 맡기시고 의심치 말고 대신 공부량을 빨리 좀 5학년들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6학년까지 해주세요. 그거 주문하면 돼요. 그럼 맞춤 제작해줘요. 그럼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시다. 그 하면 믿고 하셔도 돼요. 그 어머님들은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소개 많이 해주시면 돼요. 소개. 왜냐면 원장님이 이게 원생이 어느 정도 차야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일반 학원이나 일반 과외를 했는데 영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애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라. 그럼 원장님이 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연구에 매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시죠. 저희 애가 두 개 더 질문하시는데. 1학년 때 영어를 다니는데 거꾸로부터 했어요. 뭐 1학년 때? 어디 수기부터? 예, 예. 드라마를 갔는데 이게 네. 될까 안 될까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하고 했는데 네. 결국은 2학년이 돼가지고 실력은 정말 장난 아니게 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들 안 하겠다 소리를 안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제가- 제 미국에 가 있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여기만 좀 보내려고 거기를 끊고 여기로 보내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원서 읽기도 있고, 문법도 있거든요. 그 별도로 추가로 시키시면 되고, 아까 문법 위주로 하게 되면 아까 미국에서 좀 만난 애 있죠? 걔가 중학교 1학년까지 굉장히 잘했거든요. 뭐 개인 과외로 계속 시켰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만세 불러버려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천재냐 아니냐의 차이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근데 특별히 더 많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특별히 좋아하면 그쪽에 천재가 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 좋아하는 관심을 유지하면 완전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2학년인데 어머님들 문법 번역식에서 벌써 우리 애가 충전사 들어갔네, 동명사 들어갔는데 엄마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애는 불안해요. 또 옛날 결국 어머님들 그 문법 번역식으로 누가 달리기 많이 하냐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실패. 아니 영어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 아무리 영문과 교수님도 아니에요. 그분들 해야 못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 그 핀란드 아까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이 그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든지 있어요. 그 문법 번역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법 번역식으로 해야 하고 양이 차는 것 같고 그거 함정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애가 여기만 다녀서는 좀 불안해. 그럼 원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언제 시간 있느냐? 그럼 뭐 언제 시간 있다고? 난 솔직히 아주 우리가 서양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의사표시 분명히 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 지금 하는데 이 학원만 다녀서 불안하다. 나는 5학년 때까지는 난 진짜 수능 영어 마스터하고 싶다고. 어떻게 마스터 시킬 거냐? 개면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공부량을 조정합니다. 애들이 덜 지루하게 해가지고 뭐 원서 읽기 양을 늘린다든가 또는 문법책을 그림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자료가요. 그러면 그걸 좀 가미시키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특별 주문하시면 돼요. 저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뭐 이럴 때는 읽기 듣기를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고학년에 대해서도 이게 좀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까 얘기한 고학년이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예를 들면 자, 지금 저기 800단어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800단어 그렇죠? 800단어로 해가지고 애들가 체화가 된다고 그랬죠? 체화가 되면 아까 여기 결국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수능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학교 전체 단어를 갖다가 한 번이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죠. 가속도가 붙으면 어머님도 여기 수능 단어 한번 꺼내보세요. 수능 단어. 찍어보세요. 수능 단어 이거 처음 문장이 뭐예요? 타이디가 나오죠? 타이디. 이따가 여기 원장님하고 별도 설명을 해줄 거지만 제가 미리 좀 해드릴게요.
타이디가 수능 단어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즈가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문장이죠. 네 단어 가지고 한 문장이 됐죠. 어나 더 정관사 빼거든요. 벌써 다섯 단어를 넘지 않고 한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능 단어 전체를 갖다가 타이디 단어뿐만 아니라 예문까지 해서 국내에서 5단어 가지고 만든 데가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수능 단어 전체를 갖다가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까지 해서 체화를 해버리면 모르는 단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능 독해 만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지방에 있는 애들하고 서울에서 유니버시티 졸업하는 사람하고 부산에서 유니버시티 졸업하는 차이를 알거든요. 제가 시험을 봤어요. 좀 죄송하지만 부산대학교가 부산 제일 처지죠. 여기 경대죠. 내시는 등급 몇 등급이면 되는지 아세요? 부산대학교는 2등급 상입니다. 경대는 2등급 중이에요. 서울연구원대는 1등급에서 상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서울에서 시험 보고 부산에서 시험 봤는데 같은 유니버시티 10점 차이 나요. 제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알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쳐보면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3등급까지 단어에 문제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죄송하지만 대구나 부산에 있는 애들은요. 2등급부터 모르는 단어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애들은 30% 모릅니다. 2등급짜리가. 9등급 중에서 2등급인데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등급에서 9등급인데 2등급에 있는 애들부터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 몇 프로라고요? 30%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 단어 이거 정체화시킨다. 모르는 단어 하나 없다. 5학년짜리가 1등급이에요. 모르는 단어 없으면 독해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수능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문장, 5문장으로 해서 예문을 만든 데가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여기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좀 가속도 있게 많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고등학생 있으면 물어보세요. 2등급부터 물어보세요. 솔직히 모의고사에서는 몇 프로 물어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30% 모릅니다. 대부분 애들 기준으로.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저 원장님을 직접 초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장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나는 이게 불안해. 이것만 가지고 불안해. 나 다른 학원 보충도 다녀야 되겠어? 그런 것도 탁 터놓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덜 고통스럽게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도환 원장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시은 대표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네. 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저희 월성대학 오픈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에 폭설이 오는데 오픈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새벽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에 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몇 명을 꾸려서 이렇게 했거든요. 했고,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30명 정도 시작해서 아무도 없었는데, 설명회 하면서, 사실은 원서읽기 학원인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저희 문법 설명하는 거 아시죠? 그거 듣고, 이거 좋네 하시면서 어머님 많이 등록하셨거든요. 그렇고, 이제, 우리 대표님과의 인연은 사실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센터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쪽 위에서 하고 계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문법 설명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시다고, 아이디어 좋네 하시면서 그림 만들어 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한 10개월 이상 계속 주말마다 계속 같이 토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음성 언어로 하니까 이제 5배에서 10배 빠르다. 10배 정도 빠르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저도 이제 그런데 항상 과장이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10배 빠르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게 학원에 1년이나 이렇게 학원이나 뭐 이렇게 과외나 1년 단위보다 이 음성언어를 1년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10년 한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고. 그걸 비교해보면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겠다. 그래서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비를 했지만, 한 2, 3년 이렇게 외우고 나면 거의 다 외우지 않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영미원서 수능 레벨이 4,000점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런 이제 암기 프로그램을 하면 자동 암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이게 한 2.5에서 한 3.0까지 가면 어느 정도 말하는 걸 마스터하겠다. 그 수준이 저희 좀 주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외국에 가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미국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턴십을 했습니다. 호텔 인턴십 같은 거 했거든요, 대학생 때.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들이랑 미팅을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것도 뭐 일종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을 되게 못했거든요. 저희 이제 말하기 레벨이 0.5 이하였습니다. 처음에 0.1이었습니다. 세 마디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2.5 정도 되면 할 말 다 하겠다. 2.5는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으로 한 중2, 중3 정도. 3점대는 한 고등학교 레벨. 그래서 그 아까 2,000단어로 할 말 다 하는 핀란드 보셨죠? 이게 중학교 한 1, 2학년 레벨 되면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일본에서 직장 생활 한 2년 정도 하다가 왔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저희 일본어 수준이 1점대가 안 됐거든요. 이 2점대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 말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회사 생활이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2, 3년 하다 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회화,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그 독해로 이렇게 이런 과정이 가잖아요. 그래서 독해까지 끝낼 정도가 되면 2.5에서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원서가 저쪽에 있지만 한 2.5 정도 수준이 어스본 책이거든요. 그 되게 카라프한 책이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문어체입니다. 회화체를 넘어서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냥 완벽하게 체화를 하고 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독해까지 이제 되는 그런 걸 상상을 하니까 저는 진짜 가슴이 벅차거든요. 오늘 오시는 어머님께서 정말 저희 학원을 사랑해 주시고 믿고 보내주시는 정말 열혈 어머님들만 오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정말 저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사교육이 되게 사교육비가 되게 부담이 되시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그걸 아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이런 학원 아니면 학원 안 차렸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가야 되니까 진정한 것을 나름대로는 좀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것은 우리 아이가 빨리 자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학원 한 6개월 갈 거 한 달 만에 갈 수 있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도입해서 저도 막 최선을 다해서 나눠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4점대까지 가는데 2.5는 이걸로 갈 수 2.5에서 3.0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음성영어 중심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3.0이 넘어가면 프리 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화상영어도 다 갖고 계시거든요. 필리핀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프리 토킹을 이제 조금씩 몇 명 조금씩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2.5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문법은 저는 그냥 문법에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 원장님, 대표님이 그냥 저 문법 설명으로 보면 솔직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했지만 제가 저희 문법 설명을 드렸을 때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원장님들도 되게 감탄을 하는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분을 많았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대표님은 그 이상의 진짜 구름 위에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오픈을 안 하시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 너무 이렇게 좋다고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수준이 되면 오픈을 저도 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재밌고 즐겁게 문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중요한데 수능도 만점을 맞아야 되죠. 2.5에서 3.0까지 음성언어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4.0 이상으로 가면 문자언어로 가야 됩니다. 진정한 지식은 사실 책에 있거든요. 책 안에 깊이 있는 논리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한 단계로 AMS를 쓰는 거지 이게 AMS가 세상 전부는 아닙니다. 영어의 모든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해서 수능 만점 점수 받아놓으면 좋잖아요. 그거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카이 대
그 아이들, 쌤님들이죠. 스카이대의 그 학생들과 1대1 과외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께서 가지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오늘 CD도 드리겠지만 또 사실은 지금 그거를 상용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풀면 그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래는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안 푸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특별히 뿌리셔서 그 혜택은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이렇게 설명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만 계속드리면 되게 문자적인 설명이 될 것 같고 음성적인 설명을 해서 우리 조한 선생님을 다시 불렀어요. 읽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실까요? 간단히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단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한번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간단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냥 원어민 스피드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시를 하거든요. 초등 단어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통해서 Hello class, are you ready? Okay, so we will start. Number 1, that curtain is pink. Number 2, my dad is tall. Number 3, what's the date today? 45. Okay. The pond is deep. 46, I keep a diary. 47, this book is dirty. 48, my dog runs fast. 49, he enters the door. And 50, I wear this dress. And one more. 51, a drum is round. So here you go. So what is your address? A, my address is 10 Main Street. B, my address is 9 River Street. Okay. What does make you calmly? A, eating chocolates make me calmly. B, sitting makes me calmly. What is on your neck? A, I wear a necklace. B, I don't wear anything. What is the color of your tie? I have a blue tie. I have different colors of tie. And last one, do you attend church often? Yes, I do. No, I don't go often. Thank you. 감사합니다. 음성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잠시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영어 하는 거랑 그 미국인이 영어 하는 거 좀 다르시죠? 그 스크립트를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제 원어민이 얘기하면 뭔가 달라요. 잘 안 들려요. 그 마지막에 입구에 해가 꼬이는 지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800Hz를 넘어가는 수준 그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도 새롭게 느꼈는데 영어 학습의 첫 번째는 아까 순서 보셨죠? 듣기가 가장 먼저. 이 귀를 드라이버로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철판이 있어요. 귀에 드라이버 확 뚫어줘야 돼요. 뚫려야 말이 나오고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문자적으로 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문자적으로 어떻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포인트로 두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이제 학생들과 어른들이 문자에 너무나도 오역한 거에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제 언어의 방식이 뒤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새롭게 다 잡고 오늘 오신 어머님들께서 이해를 좀 깊이 해주시고 주변에 또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겠어요. 학습 툴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저는 좋겠지만 만약에 아니더라도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학습 툴도 좋은 거 많으니까 집에서 귀를 먼저 뚫고 그 다음에 말하는 연습을 하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부담이 없고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서 국가적인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제 대표님과 제가 오랜 동안 토론하면서 목표는 그거예요. 영어의 그 길치. 영어를 못하는 영치 해방을 위해서 가는 거고, 가장 빠른 방식이 이런 이제 AMS를 통해서 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정말 시험과도 연결해서 정말 어머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4년, 5년 해서 수능 만점을 맞고 정말 영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오늘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세부적인 상황에서 염려들이 굉장히 많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문법은 사실은 중학생이 될 때 그때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니까 저희들이 뭐 문법 못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니까 읽고 듣고를 먼저 해서 3점대까지는 가보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리고 이제 수능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 사실은 내신 대비 지금 하고 있는데요. AMS로 하니까 본문 내용을 굉장히 빨리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 외워버린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을 저희도 처음 봤거든요. AMS를 하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질문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저 뒤에 어머님 계시지만 대건중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또 100점 맞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결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거를 재밌어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니까 모두가 정말 아이들은 해피하고 부모님들께서도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원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좀 감사하고요. 그 종이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나가실 때 주시면 저희들이 CD하고 그다음에 쿠폰 만원 할인권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DVD는 그 집에 XP 컴퓨터 설치 CD가 필요하거든요. XP가 있고 윈도우 7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별도 CD를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